구독, 좋아요. 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좀 의식을 했는지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뭐 그런 투자다 뭐 그런 얘기로 그냥 포장을 했지만 소비 쿠폰입니다. 올해 뿌렸던 그 예산으로 24조 원. 거기다가 농촌 지역에는 기본소득도 도입한다 그러고 지방 정부들이 이제 사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3배나 늘려서 10조 6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지방선거용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 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제약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 산, 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재명 목소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까 약간 좀 배속을 걸었다는 맞습니다.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재난을 감시하고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근로감시관도 한 2,000명 더 집어넣고요. 재난재해를 막아보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국가가 감시한다고 재난재해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네네. 사실 보면 안타까운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인명사고 났을 때 산재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넘어서 형법상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CEO 관련해서.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한 이후에 과연 그렇다면 인명사고가 줄었느냐? 안 줄었어요. 줄지 않았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까지 포함했을 때는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의 어떤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세게 모든 것들이 내가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아주 아주 공학적인 사회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결과는 나온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잡 다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욕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특히나 요번에 저번에 포스코 ENC 관련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무회의 때 이런 데는 주식을 확 폭망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인허가권 관련해서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지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건설 업체들이 인명사고가 났다 하면 올스톱했습니다. 올스톱.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급 안 되고 맞습니다. 모든 건설 경기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하도급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이 시그널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도 늦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인명사고가 나오게끔이 아니라 페이퍼워크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좋은 의도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험제도를 굉장히 강화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난재해나 아니면 뭐 산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기업들도 마음껏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근로자들도 설사 내가 산재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을 얼마든지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 놓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은 기업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악마화 시키는 거죠. 그쪽을 죄악시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난 노동자의 편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딱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갈라치기를 통해서 네네. 본인의 어떤 기득권 그런 걸 유지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00명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산재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이거는 국가가 사실상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예산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를 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김민석이 총리 되고자 이제 청문회 때 예. 물었어요 국가 예산을 대답 못했습니다. 얼마인지. 예. 얼마인지를 그리고 몰랐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 20%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몇 %인지 지금 모르고. 50% 예. 넘거든요. 넘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60 드리고 가까이 싶은 갔습니다. 말은 예.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 말은 해주겠다입니다. 예. 좋죠.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요? 국가 채무를 예. 국가 국채를 매년 110조씩 발행을 합니다. 예. 매년. 그러면 지금이 1,300조 GDP 대비 50%가 넘었는데 예. 이재명이 나중에 이제 저는 빨리 내려올 거라 보지만 만약에 5년 뒤잖아요. 그럼 50%가 아니라 60%까지 갑니다. 2029년에 1,700조 원 정도 맞습니다. 부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문재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국가 채무를 부채를 쌓이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준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렇다면 너 5년은 전 못한다고 합니다. 빨리 내려오겠지만 자기 있을 동안에만 돈 아주 그냥 펑펑 쓰면서 사실상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서 이거는 매표행위거든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방선거 앞두고서 막 퍼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예산 좀 그것 좀 띄워주실래요? 그 쟁점 사항들. 오늘 여러 얘기 중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그 눈에 쏙 들어온 그 수치가 200만 원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주겠다. 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이게 국민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자한테 아니지만 준다고. 그래도 예. 이제 오늘 댓글창에도 떴지만 예. 그 얘기가 한 시간을 떠들어도 강의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듯이 오늘 4인 가족 200만 원씩 준다는 소리가 예. 가장 여러분들에게 꽂혔어요. 이게 뭐냐면 스위스가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 기본 소득입니다. 예. 그 용어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때 그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세 중립국인데다가 예. 세계적인 부국이에요. 예.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를 또 하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 300만 원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라는 게 국민들에 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됐죠. 자, 이게 뭐냐? 양식 있는 국민들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빈부격차도 없고. 자, 저는 오늘 이재명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계속 퍼주겠다, 뿌리겠다,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칼 포퍼라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남긴 예. 유명한 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예. 자, 여러분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돈이잖아요. 예. 국가가 돈을 10만 원 주겠다고 해도 그것도 편가르는 거 가지고 말들 많은 이 사회에서 4인 가족 200만 원 물론 취약계층이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 취약계층은 얼마든지 주물럭거릴 수가 있어요. 예.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정 계층 몰아주기란다. 감시 기능이 약화돼 있잖아요. 예. 그걸 누가 주는지 알겠어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견제하고 뭐 감사원도 지금 국가 모든 기관이 장악돼 있는데 그거 400만 원 왜 나는 안 줘? 200만 원 안 줘? 지금 이런 식이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금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 엉망이지 증시는요 언제 삐끗하면 지금 이게 폭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헬리콥터 살포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우고 차베스가 썼던 방법. 실제 헬기에다가 그 물 뿌리듯이 농약 뿌리듯이 돈을 살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헬리콥터까지 띄우느냐 그러는데 아니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뿌리는 것도 헬리콥터 살포라 그래요. 헬리콥터 살포의 전조가 보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으로 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얘기를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합니까? 예전에요. 예. 먹고 안 찍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등을 두면서 특정 지역에 살포를 한다 그러면 이건 100% 먹혀듭니다. 예. 부정선거보다 무서운 게 돈선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있잖아요. 어허.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산안 728조 얼마든지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줄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이라는 거는 먼저 땡겨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뿌리겠다.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의힘이 결정할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어디가 불리해? 전재수가 떨어져? 부산에 갖다 부으면 되잖아요. 부산 1년 예산의 50%를 내년 1, 2월에 조기 집행한다. 정부가 할 수 있다고요. 예, 예.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국민의힘이 정말로 결기 있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돈줄을 틀어쥐고 있잖아요. 어허. 그리고 이 오늘도 보니까 정말 당의정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 쓴 약 안 먹을 때 슈거 코팅이라는 거예요. 그 당의정. 아하, 예, 예. 사탕으로 그때다 발라가지고 먹이면 애들이 쓴 약을 잘 먹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은 슈거 코티드를 하고 있다. 쓴 정책에다가 소금을 아니 설탕을 듬뿍 뿌리고 있다. 독약에다가 이렇게 당이정 이렇게 설탕으로 독약이라고는 안 하지만 예. 돈을 그냥 줘도 좋은데 그 돈에다가 꽃장식까지 해서 뿌리면 이건 100% 먹혀듭니다. 제가 볼 때 AI 예산이니 뭐니 오늘 여러 가지 그 꽃마차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예. 결국 본질은요. 내년 지방선거 이기겠다는 거예요. 서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감시 못하고 이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부동산 뭐 전월세 대란만 믿고 아 표는 우리한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돈이 제 가장 우리가 최고다. 지난 총선에 3년 전에 우리 김 대변인도 출마했던 그 선거에서 그렇게 경기 인천에서 피박살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 정말 아깝게 낙선했잖아요. 예, 예. 왜 그랬겠느냐? 쓰나미처럼 돈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진 표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에서 1,000표, 2,000표는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 예. 잘 생각해야 된다. 야,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이렇게 철저하게 돈 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지금 딱히 없다는 게 참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